영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성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인사를 하게 돼서 좀 아쉬운데요. 빨리 좋아질 날을 희망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학년 첫 수학 단원이 다항식이라는 단원인데요. 제가 이 단원에서 제일 먼저 사칙 연산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항식의 뜻은 항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하죠. 네, 다항식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개념이 차수, 계수, 상수항이 있어요. 차수는 항에 포함된 문자에 곱해진 개수라 그러는데 밑에 여러분들 그 예제를 한번 보실까요? 4xy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y가 있죠. 그죠? 자, 이 다항식, 항이 여러 개 있는 다항식에서 차수라는 것은 x, 문자가 x도 있고 y도 있는데 맨 앞에 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xy제곱에서 x는 차수가 1차예요. 1차. 하나만 있는 겁니다. y제곱은 y를 두 번 곱해서 이루어진 y제곱, 차수가 2차라고 그러죠. 2차. 그 다음 마이너스 3x 항에서는 x 1차, 그 다음 플러스 x제곱 y 항에서는 x는 2차, y는 1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 y는 1차죠. 자, 요런 거를 차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수는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를 말하는데요. xy 제곱 앞에 붙어 있는 4, 이것을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 마이너스 3이 개수입니다. 그 다음 x제곱 y 앞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건 1이죠. 1. 자, 이런 개수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 상수항이라는 거는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숫자만 돼 있는 것을 상수항이라 하는데, 자, 밑에 예제에서 다항식에서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문자 x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통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정리를 많이 하는데요. x 차수가 제일 높은 것부터 찾아보겠습니다. 4xy 제곱은 x가 1차고요. 마이너스 3x, x 1차입니다. 그리고 x제곱 y, 네, 여기 x제곱 y니까 x 차수가 제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y가 맨 앞으로 오는데요. x에 대해서, 문자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뒤에 붙어 있는 y는 개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y x제곱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x제곱이 왔으니까 그 다음 x가 와야 되겠죠? 네, x가 오면 x가 들어있는 항이 4xy제곱 마이너스 3x니까 x로 묶어냈을 때 4y제곱이 남고 그 다음 x로 묶어내면 마이너스 3. 요거는 분배하면 원래대로 됩니다. 그 다음 x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y는 여기에서 상수 역할을 해서 자기 혼자 맨 뒤에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대로 우리가 다항식을 나열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주로 이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러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의 덧셈은 문자 x끼리, y끼리, 그 다음 차수 3차끼리, 2차끼리, x끼리 이런 식으로 차수가 같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게 원칙인데요. 자, 다항식 A를 x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두고 다항식 B를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라고 했을 때 각각 동류항을 찾아보면 x세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4x 세제곱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4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그리고 x 세제곱은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 x제곱항을 앞뒤로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 x항도 보니까 마이너스 3x 하나만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 상수항을 보니까 4와 5 있습니다. 두 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9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라는 결과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항식끼리의 뺄셈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자, 뺄셈을 할 때는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해버리면 된다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다항식 AB가 주어져 있고 아까는 플러스였지만 지금은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마이너스 1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고 가로 안에 있는 뒤에 오는 식의 부호를 다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x 세제곱은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x는 플러스 3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5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냐 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곱해졌을 때 플러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로 되는 그런 어떤 원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처럼 세제곱끼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1x 세제곱과 4x 세제곱을 더하면 5x 세제곱이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과 플러스 3x는 그대로 오면 되겠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상수항을 보시면 4 더하기 마이너스 5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4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아까 덧셈 했을 때랑 뺄셈 했을 때랑 뒤에 오는 식의 부호가 다 바뀌어서 더해주는 부분에서 덧셈과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런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방금 해봤는데요. 우리가 곱셈을 하기 전에 다항식에 적용되는 성질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항식 덧셈에 대한 성질로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의 A와 B는 다항식입니다. 네, 다항식 A에다가 B를 더한 결과치나 다항식 B에다가 다항식 A를 더한 거나 그 결과치는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를 교환법칙이라 그러죠. 그 다음 결합법칙은 결합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A와 B를 먼저 결합하고 C를 나중에 더하는 거나 아니면 B와 C를 결합을 해서 더하고 A를 나중에 더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자, 덧셈에 대해서 교환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에 대해서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이 있는데요. 자, 덧셈이 아니고 곱셈이니까 다항식 A에다가 B를 곱하는 거랑 다항식 B에다가 A를 곱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순서 바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A, B 다항식을 먼저 곱하고 C를 곱하는 거랑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하는 거랑 결과치는 같게 나옵니다. 즉 앞에 결합을 해주든 뒤에 결합을 해주든 똑같이 나옵니다. 이것을 결합법칙이라 하죠. 그 다음 분배법칙은 자 다항식 B에다가 다항식 C를 더한 다음에 다항식 A를 곱하는 거나 다항식 A에다 B를 곱해서 즉 AB 그 다음 더하기 그 다음 다항식 A에다가 C를 곱한 AC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AB 더하기 AC로. 그 다음 이번에는 위치를 바꾸어서 분배해주는 식을 위치를 바꾸어서 자 다항식 A와 다항식 B를 먼저 더하고 C를 나중에 곱하는 거나 각각 AC에다가 AC와 BC를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나 결과치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항식을 오른쪽으로 분배해 주는 거나 왼쪽으로 분배해 주는 거나 어쨌든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 모양을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그러면 실제 다항식을 전개해 보면서 우리가 각각 어떤 법칙이 적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3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입니다. 다항식 3개가 이렇게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다항식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x-3과 x 플러스 2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위치를 바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위치를 바꾸었을 때 여기까지가 교환 법칙이 성립됐습니다. 그 다음 x-3과 x 플러스 3을 선생님이 괄호를 하나 더 쳐서 묶어줬죠. 자, 결합을 해줬습니다. 그죠? 결합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결합한 이유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x-3, x 플러스 3. 안에 들어있는 인수 모양은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죠. 그래서 합차라는 말 들어봤죠. 이럴 때는 중간 과정에서 곱해지는 3x와 마이너스 3x가 서로 항은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만 하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9로 이렇게 쉽게 전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는 뭐 어느 쪽을 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x 플러스 2라는 항을 각각 x제곱 마이너스 9에 분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를 x제곱에 분배를 하고 x 플러스 2를 9에다가 분배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분배 법칙이 적용됐죠. 그러고 보니까 또 x제곱이 바깥에 있고 9가 바깥에 있네요. 그죠? 가로 안에 각각 분배하겠습니다. 그러면 x와 x제곱을 곱하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그 다음 9에다가 x를 분배하면 9x. 마이너스 있죠. 그 다음 9에다가 2를 분배하면 18인데요. 자, 가로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18로 됩니다. 자, 여러분들 다항식 곱셈 전개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이 이용됨을 알 수 있겠죠. 네, 적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곱셈 공식 이거 이미 배웠어요. 배웠는데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들 쌤과 한번 훑어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 또 다른 심화된 확대된 그런 곱셈 공식을 차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이었던 게 a 더하기 b의 제곱, 즉 a 더하기 b라는 요런 다항식을 두 번을 곱하는 거죠. 똑같은 걸 두 번 곱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각각 양쪽에 있는 a제곱, b제곱 해주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2ab, ab항이 두 개 생기니까 2ab가 됐습니다. 그러면 a-b의 제곱일 때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2ab에서 그 b 대신에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마이너스 2ab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b제곱은 그대로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b는 제곱을 해도 b제곱과 똑같으니까요.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선생님 얘기했던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자, 생긴 거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 있는 부호가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합차 공식이라 그랬죠. 자, 이럴 때는 처음과 끝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자, x, a, x, b 인수가 각각 두 개씩이니까 2 곱하기 2는 4, 항이 4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오른쪽에 항을 3개로 정리를 해놨죠. 그거는 뭐냐 하면 봅시다. x와 x를 곱하면 x제곱, x와 b를 곱하면 bx, ax, x가 공통이니까 x로 묶어서 표현한 겁니다. 요거 분배하면 ax 더하기 bx가 되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a와 b를 곱하면 플러스 ab가 되는 거죠. 그럼 5번도 같은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ax와 cx를 곱하면 acx 제곱, x가 두 번 곱했으니까 x제곱,
그 다음 AX와 D를 곱하면 ADX죠. 그리고 B와 CX를 곱하면 BCX. 역시 X가 공통이니까 X를 묶어내면 AD 플러스 B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에 해당하는 B와 D를 마지막으로 곱해주면 BD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상으로 여러분들 오늘 뭘 배웠냐면 다항식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죠?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하는지 해봤고, 그리고 다항식의 덧셈과 곱셈에서 어떤 법칙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 배웠고, 그리고 이 다항식 곱셈에서 중요한 곱셈 공식 복습 차원에서 5가지 해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좀 더 확산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 오늘 했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공식을 유도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